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이한별 그리고 권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미 주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거를 왜 준비했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대행을 맡기실 때 이런 보고서 툴 자체가 로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은 아시더라도 그걸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해서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광고를 세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를 돌리다 보면 이게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광고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건 없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시고 저희도 마케터 입장으로서 그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오늘 내용 가지고 활용하면서 광고 성과 확인하고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지만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고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꼭 확인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거 다운로드 자체를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한번 화면을 켜가지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에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 한번 로그인 좀 해주세요. 아무튼지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시보드 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화면이 좀 잘리나요? 로그인하면 되나요? 네. 아무튼 아이고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들어가서부터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다운받는지까지를 말씀드릴 거라서 지금 그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이 화면부터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 다 담기게끔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좀 축소됐는데 오른쪽 돌아가시면은 저희 광고 플랫폼 확인하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이제 보고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을 자주 하는 거는 바로 이 다차원 보고서라는 거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계정이나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를 활용하고요. 보통 이제 초반에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 시간대별 보고서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시간에서 시간대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네. 기본 카테고리에서 일단은 뭐 전환이든 뭐든 눌러보시면은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값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케터가 어떤 지표를 주요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광고 성과 보고서를 보고 싶은 기간을 설정을 해야겠죠. 네, 이게 이제 맞아요. 최대 지난 365일까지의 데이터가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봤을 때는 최대 2달치 거 나눠가지고 끊어서 다운로드는 됐으니까 설정했는데 뭐야 데이터 있는데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2달 단위로 이제 쪼개가지고 한번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데이터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지난 30일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했다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소영 마케터님께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근데 저도 기간은 이제 자유롭게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로 기간을 설정을 하는 편이고 보통은 뭐 저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리고 지난 90일 3개월치 단위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할 땐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 유형 그리고 광고 그룹까지 설정을 하고 PC 모바일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 그 노출 수, 클릭 수, 평균 클릭당 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총 비용 이렇게 좀 많은 걸 보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기본 값으로 깔아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전환된 키워드를 알고 싶다 하면은 왼쪽에서 전환된 그냥 키워드만 추가를 해주시면 전환된 키워드를 상세적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보고서에 끼워 넣으면서 맞춤형으로 보고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뭐 자유롭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서 좀 포인트를 집어주다면 큰 지표에서 작은 지표로 파고 들어가면서 광고 성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큰 그룹 캠페인, 다음에 그룹, 그다음에 그룹 다음에 전환된 키워드를 확인하는 것처럼 좀 큰 지표에서 작은 지표로 추적하듯이 광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좀 자세하게 광고 성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저는 월, 주, 일별로도 확인을 하고 검색어 클릭수, 노출 순위, 그리고 평균당 체류 시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설정을 하면서 보고 싶은 데이터를 깔아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이런 식으로 좀 수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클릭률, 전환율 같은 걸로 설정을 안 하고 그 노출수, 클릭수 이렇게 숫자로 설정을 해두는 이유가 클릭률이나 전환율, 로아스 등과 같이 이미 평균이 구해진 데이터는 선택하지 않는 거에 좋은데, 맞아요. 이미 구해진 데이터에 피벗 테이블을 입히게 되면 기본 평균에 또 평균치를 구해지게 되는 거라서 전체 데이터랑 평균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엑셀 시트 내에서 계산 수식을 그때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영 마케터분이 말씀을 하셨던 거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 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처음에 그냥 다 없앨게요. 네. 저희가 보통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캠페인 유형, 그리고 광고 그룹 유형, 그리고 PC 모바일 매체,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파워링크나 아니면은 쇼핑 검색 광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됐는지가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네. 여기 검색어 네. 또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래 잠깐 떴는데 요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에만 해당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값을 볼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하는 항목이에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수, 클릭수 이런 비율은 빼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총 비용, 네. 그리고 전환수, 전환 매출액, 그리고 광고 수익률도 비율이기 때문에 빼는 게 맞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일단 여기 검색어를 넣었잖아요. 네. 이 검색어들이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순위가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데이터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균 값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노출 순위까지 저는 보통 추가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편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말고 저희가 보통 이제 콘텐츠 매체는 최대한 이제 노출을 제한해가지고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세세하게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그 영역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고비 누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걸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검색 콘텐츠 매체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검색 영역인지 아니면 콘텐츠 영역인지 그 데이터 항목별로 이제 다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추가해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근데 보시면은 아무래도 검색 콘텐츠 영역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이제 검색 광고잖아요. 파워링크도 검색이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검색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통합 검색 PC 모바일, 약간 쇼핑 PC 모바일 이렇게 더 포함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는 카테고리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 거고, 그거를 제외한 뭐 다나와 당근마켓, 뭐 빙, 약간 이런 저희가 생소한 부분들만 한번 신경 써주셔서 그 안에서 소진된 이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대비해가지고
전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 매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그 상품에 대한 좀 브랜딩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이걸 좀 많이 진행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매체에 노출하는 최소 입찰가를 똑같이 설정할 수 있기는 한데 최소 입찰가 한 50원 단위로 설정을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좀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대시보드에 찍히는 전체 노출수 대비 클릭률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한 결과값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CTR, 그러니까 클릭률이 너무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허수된 노출이고 허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는 명확하게 내가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에서만 진행하는 값만 볼 거야. 그리고 그렇게만 운영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아예 요거는 그냥 다 제외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꿀팁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아까 전에 저희가 좀 시간대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여기 그냥 검색을 하셔도 나오거든요. 궁금한 항목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세팅되어져 있는 값 자체가 네. 그 시간대별을 이제 요구하지 않는 항목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맞아요. 여기 시간대별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 1시간 단위로 쪼개져서 나오거든요. 네. 뭐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뭐 11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간대를 한번 싹 살펴보시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간대별 운영을 초반에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노출수도 적고 근데 평균 CPC는 저희가 동일하게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과금은 되는데 전환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걸 저희가 새벽 시간대 네.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별 보고서를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그룹을 나눠가지고 차등적으로 CPC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시간대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캠페인을 새로 세팅을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그 쇼핑 검색이라고 하고선 제가 한번 의미로 해볼게요. 네. 그리고 처음에 좀 실수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추적 기능에서 그냥 추적 기능 사용하지 않은 버튼 누르고 저장을 닫기 누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고급 옵션에다가 추가적으로 눌러야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누르시고 자동 URL 파라미터 이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등록을 할 광고 그룹을 하나 만들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기본 입찰가나 하루 예산 같은 경우 설정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매체 제외 여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PC 모바일 안 나누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입찰가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 요건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 이유가 아까 네. 전에 이제 이렇게만 설정하더라도 이 안에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매체가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이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는 곳에다가 이게 일단은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제 파워링크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네, 될 네. 것 같고 이게 쇼핑 검색 PC 모바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거 다 꺼요. 물론 이제 네이버랑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그쪽에서 효율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소진되는 광고비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효율이 안 좋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수동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비효율적인 키워드나 아니면 영역 같은 경우를 제외를 시킬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다 제외시키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혹시 모를 이제 콘텐츠 입찰가 노출을 위해서 전 최소가 50원이라서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네. 저장 후 닫기를 아이고 맞네. 쇼핑몰을 설정을 해야 되네요.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 소재를 등록해가지고 위에 확장 소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연령이나 그런 타겟팅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누르시면은 시간대별 운영이라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이 시간을 예를 들어 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오전 9시부터 뭐 저녁 7시까지 이게 메인 시간대로 별도 그룹을 분리하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또 7시부터 그리고 9시까지가 이제 야간 시간대로 들어가겠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분리하셔서 운영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이제 소영 마케터님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을 때 네. 좀 어떤 면에서 좀 성과 개선을 하셨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에 너무 노출은 되는데 전환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전, 오후 시간대로 나눠서 세 그룹을 2개를 파고 실제로 뭐 6시 이후 시간대로 전환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새벽부터 오전 그 6시 이전으로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 건지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룹을 나눠서. 그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합쳐서 운영했을 때는 전환수가 합쳐서 나오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맞아. 실질적인 전환은 6시 이전에 훨씬 더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오프를 해놓는 식으로 이렇게 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시간대별 성과를 확인을 하고 수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대별 운영을 하면 또 되게 좋은 점이 저희가 솔직히 하루에 광고 예산 그렇게 많이 뭐 러프하게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지정된 이제 예산이 있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똑같이 24시간 노출을 하다 보니 동일 CPC로 금방 꺼지는 상태가 맞아요.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6시에 꺼졌으니까 그 이전에 전환이 잘 나왔네? 그러면 6시 이전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잘못 이해하시고 그대로만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최대한 이제 한 5일 정도 주말 제외하고 5일 정도는 일 예산을 최대한 좀 러프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최소한의 CPC를 조금 유지하시면서 그 CPC가 24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 저희가 성과를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그렇게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어찌됐든 비인기 시간대라든지 누수만 발생되는 시간대 위주로 저희가 이제 오프나 아니면 그때 CPC를 낮춰가지고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서 맞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짜자자작 나올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거라서 일단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자주 쓰는 양식이에요. 이걸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보고서 형식 저장을 하고 네. 예를 들어 요거는 월간 키워드 보고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은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다차원 보고서 안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맞아요. 그때는 이제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세팅한 값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되시고 자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이제 엑셀이 생성이 됩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요렇게 생성이 되고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좀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광고 그룹은 유형은 파워링크 여기는 PC 이고 시간대별은 예를 들어 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고 노출수, 클릭수, 총 비용 그리고 전환수 아이고 너무 적게 잡았죠? 예를 들어 전환 매출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네. 맞나요? 그 평균 노출 순위는 이제 2.5이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런 게 한 여러 가지 시트로 일자별로 또 하다 보면은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대충 일단 좀 설정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보통 분석을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일단 표로 잡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제 자동적으로 표가 생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생성을 할 건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요거는 로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완전 날 것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로우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 로우 데이터가 저희가 뭐 다른 보고서 보고 싶은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또 다른 느낌으로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요거는 시간대별 로우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피벗 테이블 생성을 합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기존 워크시트에서 안 할 거고 그냥 이 그대로 확인하기 누르시면은 여기 이 테이블이라는 게 하나 새로 생성이 돼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해서 필터를 걸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캠페인 유형, 네. 그리고 광고 그룹 유형, 그리고 PC 모바일 매체를 일단 기본적인 필터로 걸을게요.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시간대별로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핵 레이블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궁금한 값,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 요거 다 일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릴 때 비율은 보고서 내에서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끌어오게 되면은 그 수치가 좀 이상하게 측정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그 값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저희가 라이브긴 하지만 저장되어져 있는 거라서 이 방식은 다시 올라가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기 쉽게 이제 조작키 같은 거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여기 이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은 분석에 들어가셔서 있어. 아이고 죄송해요. 어떡하냐. 아이고. 죄송해요. 영역이 조금 좁아져서 분석에 들어가셔서 여기 필드 항목 및 집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산 필드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를 여기 필드 내에서의 값으로 이제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예를 들어 저희가 로아스가 궁금하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가 이 노출수, 클릭수처럼 이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 네. 그래서 로아스를 누르면은 로아스 계산하는 방법이 어찌됐든 전체 광고 비용 나누기 이제 전환 매출액이잖아요. 그럼 전환 매출액 총비용. 하고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0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에 생성이 돼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클릭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전체 노출수분의 클릭수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마찬가지로 100을 다 곱해주면 되고 전환율도 계산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것만 해볼게요. 여기서 확인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나올 거고 저희가 이게 소수점짜리로 나오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릭률은 저는 이제 둘째 자리까지 보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제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다면은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저는 확인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요거에 대한 순서를 조금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값을 설정한 게 있거든요. 그냥 끌어다 올리면 됩니다. 보통 이제 클릭 같은 경우는 클릭수 뒤에 네. 이거 제발 그 밑에. 이게 자동으로 안 돼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직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로아스 같은 경우도 전환 매출액 뒤에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죠. 네.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너무 공간이 좁아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월이나 일이나 그런 데일리별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캠페인 유형이나 약간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던 거라서 네.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 지금 순간에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예를 들어 PC랑 모바일을 따로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모바일 따로
보시면 데이터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버전으로 이제 PC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전체를 스크롤 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에 PC 네. 선택하시면은 값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고 그룹 유형도 제가 아까 전에 로우 데이터에다가 파워링크만 넣어가지고 이것만 나오는 거지 쇼핑 검색 광고 나오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똑같이 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로우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를 계속 쌓아두고 이 안에다가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보고서를 전달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제가 여기가 이건 어제 날짜인데 만약에 내가 오늘 데이터를 또 추가했어요. 11일.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동일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로우는 일단 이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 돌아가면은 안 나오는데요? 뭐지 나 쇼핑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라고 하시면은 네. 여기 오른쪽 버튼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네.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쇼핑 검색 아까 설정했던 게 자동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변별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이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너무 열렬하게 말씀을 드리느냐고 이제서야 봤네요. 라이브 방송 참여하면 가입받는 듣는 기분이라 든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거의 특별 가회고 음.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저는 연별로 쌓거나 아니면은 월별로 주별로 이렇게 쌓아서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도 사용 많이 하지만 그래프로 좀 만들어서 보면은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뭐 시간대별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그래프 막대 그래프 활용하시면 더 자유롭게 보고서 활용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용 같은 부분이 좀 여러 행이 있을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 금액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좀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특히 뭐 전월이나 뭐 2주치 데이터를 비교할 때 그래프를 사용하시면 전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기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네. 여기 데이터 막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제일 많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풀 색깔이 칠해져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라데이션으로. 맞아요. 지금 너무 편차가 심한가 보다. 약간 이런 네. 식으로 편차에 맞게 이렇게 차등적으로 그래프가 표시가 되니까 요거는 알아보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총 비용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이 비용 순으로 나열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기는 한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피벗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요것만 필터를 씌우고 지금 요거 누르면은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요렇게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는 요거를 하고 싶은데 여긴 필터가 지금 안 보이네? 라고 하시면 행 레이블 여기 들어가시면은 네. 기타 정렬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림차순 기준으로 보통 저희는 보니까 이걸 예시로 말씀드리고 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총비용 순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확인하면은 알아서 여기 쭈루루룩 나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간단한 팁 한번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다 로우 데이터를 깔아두셨을 때 너무 막 열이 많으면은 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건지, 난 전문 마케터가 아닌데 뭐 어떤 지표를 봐야 좀 더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노출수, 클릭수 그리고 CPC 전환율을 보통 봐요. 그래서 전 필요에 따라서 키워드나 그룹별 소재 효율을 체크하는 편인데
노출수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수는 키워드 노출량이 좀 눈에 띄게 감소를 했다면 해당 키워드의 그룹 중감을 먼저 확인을 하고 노출 순위가 뭐 변경되진 않았는지 체크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키워드 도구 등을 통해서 전월 대비 키워드 검색량 확인을 하고 아니면 뭐 해당 업종이나 제품에 대한 시즌 변동, 외부 이슈는 없었는지 좀 확인을 해주면서 노출량 체크를 해주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불 광고주분이 계신데 확실히 여름 이불이나 쿨매트는 시즌성 제품이다 보니까 노출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노출 수가 확 늘면 뭐 4-5배 가량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CPC 가격도 올라가서 그런 노출 수 확인해주면서 CPC 가격 조절해주고 하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즈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 자체의 검색량이 좀 많이 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네이버 측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로 이제 그 키워드 자체의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간 그 검색량 추이도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대시보드 들어가시면은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누르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뭐 쿨매트 이런 거. 약간 요런 거 네. 비교해가지고 해볼게요.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저희가 시즌일 경우엔 당연히 S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은 검색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고 이제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좀 따다다닥 넣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색량, 쿼리량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당연히 이제 검색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경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CPC도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연간으로 좀 데이터를 보자면은 저희가 이거 최근 1년치 데이터를 검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벌써 4월달부터 확 늘었어요. 맞아요.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부분부터.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 6월달 정점을 찍고 그리고 서서히 내려가고 겨울 시즌 때는 당연히 맞아요. 이제 좀 저조할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자 통계 같은 경우 성별이랑 그리고 연령대 나눠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매체를 이용하시면은 그 매체 이용자 연령대가 다 달라서 그거는 직접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주요 타겟층은 이 정도가 되겠구나. 이 정도의 PC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자사명도 저희가 검색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나이키를 검색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대부분의 이런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브랜드 검색 광고 제안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사명이 대체 어느 정도의 검색량이 있을까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사몰 내에서도 물론 확인은 가능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한번 비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노출수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게 클릭수, 이제 클릭률인데요. 특히 뭐 소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거나 소재 효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 저희는 자주 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신규 소재의 클릭률을 확인하고 CTR, 우수한 소재를 좀 발굴을 해서 다시 재차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클릭이 너무 안 되면은 경쟁사 소재 파악을 하면서 자사 대비해서 뭐 소재는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고 너무 오랜 기간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서 뭐 클릭수에 큰 변동이 없다면 계절별로 아니면은 새롭게 뭐 트렌드에 맞춰서 소재를 변경해 주시면서 클릭수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재의 테스트라고 하시면은 그게 또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처음에 이게 또 안 된다 그랬죠. 쇼핑 검색 광고에서 아니면은 저희가 파워링크에서 키워드 세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그룹을 누르면은 옆에 소재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네이버에 예를 들어 이걸 쳤어요. 네. 그럼 지금은 쇼핑 검색 영역에서 가장 먼저 상단 노출이 되는데 네. 파워링크 지면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신사라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기본적인 그런 텍스트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별다른 확장 소재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기본 소재 구성만 이루어진 걸로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재 자체를 저희가 소리 보충할 때마다 롤링이 되게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어떤 게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어떤 게 더 맞아요. 클릭이 많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뿡빵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직접 전환수, 간접 전환수는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직접 전환이나 간접 전환수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보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저희가 이게 15일 이내에 그 해당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장바구니 담았다가 구매한 수도 이제 거기에 찍히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수가 별로 특별하게 많이 있지도 않고 어차피 저희가 총 전환수로 그런 걸 다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라는 마케터는 그걸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대표님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서 직접이나 간접 전환을 구분해서 확인을 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고 싶은 지면이 요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카테고리 넣어주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직접 전환이나 간접 전환수 이거 차이가 또 분명하기도 하고 간접 전환수는 거의 없기도 해서 이거는 굳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환으로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이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바보였습니다. 이게 아니었고 요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확장 소재 추가 제목이라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기본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아래도 확장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활용되는 게 기본 소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롤링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얘 점 뒤에 있는 이 두 가지 추가 제목 말고 여기 피부 열감까지 그리고 여기 내용까지 이것도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 그래서 추가 설명구도 저희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의 영역이 기본 소재다. 네.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름 이불이라고 했으니까 좀 당연하게 여기 뭐 여름 이불에 대한 소구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불 추천 약간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여름이 아닌데 여름 이불 시즌 특가 이게 맞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장 소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좀 자주자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지 소재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여름 이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이불 전체 샷이 있고 애기가 이불을 덮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게 소재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애기 있는 게 더 소재 클릭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 구매 연령층이 좀 3050 여성층이다 보니까 애기라는 그런 이미지에 조금 반응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홍보문과 더불어서 이미지 테스트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워링크 단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소재 테스트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쇼핑 검색 광고 들어가면은 사실 여기서는 소재 하나가 제품 하나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엄청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라고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뭔 말이야? 아무튼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출용 이미지를 변경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그 페이지 내에 상품 이미지를 불러오게끔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좀 이것보다는 이 쇼핑 검색 광고 영역에서는 다른 게 좀 사진 잘 먹힐 것 같아 하면은 이제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잡히는 키워드는 물론 저희가 다 따로따로 제 키워드 설정을 잘 해내야겠지만은 이제 어떤 사진이 조금 더 잘 먹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그 소재 선택하고 그 안에서 변경하는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고 계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공개적인 자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가 조금 좀 상세하게 애매해서 보여주고 죄송하네요.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이루어져서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자 하고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되게 지금 잘려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먼지 없이 자극 없는
이런 소고점들이 있는데 요거처럼 카페 인기 응. 브랜드. 이게 홍보 문구라는 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파워링크의 약간 확장 소재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리뷰나 찜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굳이 경쟁력에서 좀 치일 것 같으면은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 확장 소재를 조금 더 후킹성 있는 문구로 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경쟁사들은 만약에 다 무료 배송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 무료 배송이래. 그럼 그 무료 배송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쇼핑 영역 내에서 이제 여름 이불이라는 걸 검색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페이지에 노출이 되게끔 해가지고 바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래 여기에 이제 구매수랑 찜수가 있으면은 확장 소재가 잘리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노출 제한되는 영역이 구자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물론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들어가면은 똑같은 아까 브랜드가 이렇게 확장 소재가 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지금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리뷰나 구매수도 띄워놓는 것도 좋기는 한데, 여기다 그냥 확장 소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프로모션 한다고 하면 프로모션 이벤트, 아니면 후킹성 좋은 소구점을 활용한 확장 소재만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홍보 문구랑 그리고 여기 리뷰 찜수가 동시 노출이 여기서는 안 된다. 네. 대신 이제 쇼핑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 안에서는 당연히 되기는 한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CPC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입찰가를 수동적으로 좀 변경을 했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지표고, 노출 순위를 만약에 향상을 시켜서 성과가 좋았는지 아니면 비슷했는지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예산 한도 내에서 목표를 재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급격하게 CPC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르는 CPC에 비해서 전환이나 클릭이 같이 향상되지 않으면 로아스는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CPC를 좀 하향 조절하거나 제품 경쟁력을 확 올려서 예산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영 마케터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맞고, 네. 일단 저희가 보통 조율을 하는데 이유가 너무 과금이 많이 되니까 순위를 좀 낮춰보고자, 아니면은 이제 좀 노출이 덜 되다 보니 금액을 올려서 좀 노출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목표도 있잖아요. 네. 순위 조정을 하기 위함인데, CPC 조율을 통해서 이제 순위 변경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였다면, 보고서 내에서 아까 전에 제가 평균 노출 순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출 순위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검색 키워드를 직접 파워링크나 아니면 쇼핑 검색에다가 검색을 해서 실질적인 노출 순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보고서에만 너무 네. 의존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저희는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로우 데이터를 잘못 넣으면은 이제 대시보드랑 데이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로우 데이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잘못 넣으신 거고 대시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엑셀로 데이터를 좀 추출을 하실 때 이게 비용이 대시보드랑 맞는지도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시는 맞아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가끔 틀릴 때가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좀 전환율, 그 전환단 비용을 좀 확인을 하기는 하는 편인데 전환율이 너무 낮거나 체류 시간이 너무 짧으면은 이탈이 잘 이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즉 랜딩 페이지랑 랜딩 페이지랑 키워드의 연관성이 너무 좀 떨어진다 하면은 이탈률도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상세 페이지에서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줘서 좀 구매로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품질 지수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고 꼼꼼한 설정이 중요하고, 이외에도 뭐 리뷰 수가 너무 적어서 이탈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스토어가 너무 좀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듯한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사의 컨디션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좀 구축시키고, 리뷰 같은 거 너무 적으면은 좀 홍보 문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모션을 더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 브랜드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면서 리뷰 수를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일단 오늘은 저희가 거의 1시간? 맞아요. 50분? 약간 그런 시간에서 좀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 보니까 네. 좀 가볍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전달드리려고 했던 자료는 여기까지고 네. 그렇다면 왜 이제 마케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맞아요. 지금도 물론 이제 광고주분들 요즘 스스로 엄청 많이 잘 하고 계세요. 세팅도 그렇고 또 보고서도 그렇고 이런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서 많이 배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판매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직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직원도 컨트롤 해야 돼, 성과 개선도 해야 돼, 맞아요. 보고서 데이터까지 분석을 하시기에는 좀 많이 리소스가 많이 드실 뿐더러 뭐 하나에 집중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나머지를 많이 잃게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저희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대행사의 마케터를 무조건 좀 사용하셔서 이런 데이터 보거나 이 노출수, 클릭수 또는 CPC 전환율 이런 게 낮아진 것에 대한 원인 아니면 상승했다면 뭐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 추출해서 저장해서 그냥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기에 노출수가 올랐는데 어느 캠페인이고 어떤 키워드에서의 상승 확인 또는 어디에서 하락 확인 복구하기 위한 전략은 가 있다. 이런 식으로의 내용을 인사이트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케터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를 한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서 관련해서 물론 오늘 기록이 남지만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이쪽 번호로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오늘 너무 좀 저희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성과 개선 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